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 지도자들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권의 날과 인권 주간 포고문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한 정의와 공유 가치들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취임 후 인권을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와 새 이사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국제 보편적 규범으로 유엔은 이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인 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실을 상기하며 잔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지금 이 선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simple declaration remain the key to realizing all human rights, civil,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for all people everywhere. Recovery from the pandemic must be an opportunity to expand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to rebuild trust.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이유로 개인 15명과 기관 10곳을 경제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리영길 국방상을 비롯해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16 아동 영화 촬영소 제작자들을 불법 취업시킨 홍만 카툰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중국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용 학생 비자를 수백 건 발급한 러시아의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 등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면서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 행위로 이어진다면서 제재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세계 110여 국가 정상과 지도자들이 참여한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의 행사들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이틀간 회의를 통해 세계 곳곳에 민주주의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Autocracies can never extinguish the ember of liberty that burns in the hear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n every portion of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 제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겠다며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째인 10일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인도, 한국, 일본 등 50여 개국 정상들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 일본이 기여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各国の人材育成支援に力を入れます。また、
民意がしっかり反映される選挙が行われるよう、司法を含む各種制度の構築・整備に関する我が国の経験とノウハウを共有していきます。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습니다.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인권 침해와 영토 침공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고 Будемо боротись з порушенням прав будь-якої особи, де б вона не була, чи на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их територіях Донбасу, або на анексованому Кримському, нашому українському півострові, анексованому Російською Федерацією. 우산 혁명을 이끈 홍콩의 민주인사 네이선 로는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For too long, the world has embraced the rise of China without developing mechanisms to hold it accountable. That's why political actors and civil society leaders must work together. We must leverage all we have to ensure that the democracy's revival is our top priority.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뒤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안전,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2022년은 행동의 해로서 공약을 실천으로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야 차관은 올해 각국이 밝힌 공약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에 반부패, 선거 공정성, 법치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명이 약 2년 만에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탈북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 기독교 선교단체 관계자는 10일 VOA에 지난달 30일 탈북 난민 4명이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20대 남성과 40대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2딸이 난민 지위를 받아 태국에서 입국해 미국 서부 지역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모녀의 경우 태국에서만 2년을 보냈고 남성도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서 1년 10개월가량 체류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지연 등으로 입국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체류 중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았던 20대 남성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땅을 밟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오랜 고생 끝에 미국에 온 만큼 열심히 공부해 자유로운 미국에서 새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해 2월 한 명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며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의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최근 알래스카에 장거리 식별 레이더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최근 장거리 식별 레이더 설치 완료를 발표하고 이것이 미국 본토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미국 북부사령부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론 선임연구원은 장거리 식별 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요격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특히 북한이 미국 서해안의 알래스카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이를 조기에 탐지해 어떤 방어 시스템을 작동해야 할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격미사일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3명의 미군 전사자에게 명예훈장이 수여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국 육군 찰스 존슨 일병과 와타루 나카무라 일병, 브루노 오리그 2등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들 3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는 한국전에서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였지만 명예훈장은 전사한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 때문에 국가 최고 훈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이 이들에 대한 법적 제한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의 안건에 의결하며 명예훈장 수여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전투에서 영웅적인 희생과 용기를 보인 미군에게 의회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 최고의 훈장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